이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 강좌에서 제일 큰 거는 실습인 것 같아요. 이론 앞에 뭐 있는 것들은 뭐 여기저기 있는 내용들이고 가급적 최신 버전으로 제가 작업을 해 놨거든요. 저희 쪽 개발 환경이 레이티스 버전이 그 nptel xid 레이티스 버전이 6.15입니다. 지금 최신 버전. 예, 요거 나중에 실습하실 때 요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컴파일러는 XC32 컴파일러 사용할 겁니다. 이 또한 최신 레이티스 버전인 4.34 이거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필요하실 때 이거 다운 받으셔서 예,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비주얼라이저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비주얼라이저 통해서 UART나 이런 시그널도 볼 수가 있고요. 테라텀 이런 것처럼 다 볼 수가 있고 그래픽 관련된 부분도 볼 수 있고 전류 측정할 때 관련된 부분을 그래픽으로 볼 수도 있고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저도 다 못 써본 되게 많은 기능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여기서는 그냥 UART 시그널 보려고 요런 거 하나 사용할 겁니다. 그 기능만 하나 사용할 겁니다. 플러그인 통해서 이제 데이터 비주얼라이저 아마 인스톨되어 있을 건데 요거 버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팩이 있어요. 가끔 보면 30비트뿐만 아니라 저희 npdelxi 쓰다가 어떤 그 이밸류에이션 보드나 그 나노 보드 같은 경우 이랬는데 제대로 동작이 안 된다. 뭔가 인식이 안 된다. 그렇다 그러면 이 툴에 팩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저 같은 경우는 얘는 이게 샘 에코 5하나죠. 이 보드가 샘 에코 5하나 C 나노 보드니까 이거를 찾으시면 다양한 패치가 있어요. 패치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보면 이게 뭔지 다 헷갈리잖아요. 이게 근데 용량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다 인스톨했거든요. 선택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인스톨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하실 필요는 없고 말씀드린 대로 뭔가 했는데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다 받으셔도 되고 속 편하게 하시려면 그냥 처음부터 팩에서 다 인스톨하시고 사용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용할 보드는 요겁니다. 큐리오시티 C 나노 보드 요거고요. 이게 생각보다 안 비싸요. 개발하기 괜찮아요. 평가나 아니면 실습용으로 교육용으로 쓰기 되게 괜찮아요. 가격도 얼마 안 비싸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알고 계시는 뭐 피키4나 피키5 뭐 이런 기능들 같이 디버깅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꽂으시면 기본적으로 얘가 MCU를 디버깅한다고 보시면 돼요. 디버깅 프로그램 다 할 수 있죠. 또한 USB to 시리얼 기능까지 같이 있어서 UART까지 볼 수가 있어요.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 있죠. 하여튼 여기 들어가 있고요. 코텍스 샘 에코 하나 MCU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필요한 뭐 LED 눈으로 보여주는 거 그리고 스위치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CAN FPD 인터페이스도 들어가 있네요. 첫 번째 랩 하모니 3 이용해서 프로젝트 만들고 드라이버 추가하기. 아마 이게 워낙에 베이직하기 때문에 해 보신 분들은 '이게 뭐야?'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 이번 교육은 베이직하게 하는 거거든요. 경험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 아니면 다른 벤더 쓰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아 요건 요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게 되면 나머지 뭐 USB나 아니면 뭐 그래픽이나 드라이버 추가하는 것들은 요 스텝에 그냥 항목만 바뀌고 그 안에 컨피그레이션 설정하는 부분만 바뀌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제가 한번 쭉쭉쭉 보여 드리고 제가 실제로 한번 돌려 볼게요. 시간이 1 시간 정도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실습이 그렇게 복잡한 실습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저희 nptelxide에서 예 뉴 프로젝트 만들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떠요. 8비트도 있고 블라블라 있는데 저희 32비트 예 하모니 프로젝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고 되면 이렇게 뜰 거예요. 근데 얘는 프레임워크 패스예요. 얘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하모니 그 프레임워크를 다운로드 받으실 거거든요. 예전부터 드라이버 뭐 예를 들어 좀 있다가 USB 한다. 뭐 RTC 한다. 뭐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드라이버를 다운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얘들도 다운받아야 되는데 얘를 어디에 다운받을 거냐라는 거거든요. 자기가 편하신 데 하시면 돼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실습을 위해서 시프하게 해 놨는데 아무튼 자기가 원하시는 부분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떠요. "내 프로젝트를 어디에 만들 거냐." 저는 이 실습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 만들었고요. 여기는 폴더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 프로젝트 만들면 여기 이 로케이션에 이 폴더가 생성되거든요. 폴더 안에 프로젝트 네임이 발생돼요. 뭐뭐 점 뭐 x 어쩌고저쩌고 여기네요.
요 폴더 생성되고 이렇게 떠요. 그 부분이고요. 이것도 패스. 예,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요거 클릭하시면 좀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아, 얘는 네임이 이거네요. 프로젝트에 보면 요 네임. 프로젝트 이름이 여기 돼 있네. 이름이고 얘는 폴더. 예, 요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시는 거 만드시면 돼요. 예, 이거 클릭하시면 영문으로 돼 있긴 하지만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프로젝트 컨피그레이션 네임이에요. 나중에 프로젝트 만들 때 보면 이제 컨피그레이션 여러 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동일한 프로젝트인데 이제 비슷한 프로젝트인데 컨피그레이션은 이렇게 하고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부트로더면 뭐뭐 부트로더 아니면 뭐뭐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여기에 뭐 퓨중이나 이런 걸 바꿔 놓고서 마이너하게 바꾼 것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정 이거 컨피그레이션 바꿔서 사용하기도 해요. 암튼간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 컨피그레이션 이름을 여기다 바꾸고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그냥 디폴트로 써도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디바이스 네임 어떤 디바이스 쓸 건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 실습에서는 샘 에코와나 J20A라는 파트를 쓸 거기 때문에 요렇게 딱 클릭하면 이렇게 여기에 타겟 디바이스가 뜹니다. 이게 맞으면 피니시 버튼 누르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딱 하면 이렇게 떠요. 얘가 처음 프로젝트 만들 때 얘를 MCC 멜로디냐 뭐 클래식이냐 얘는 비활성화 되어 있죠. 8비트 하게 되면 여기가 떠요. 네, 8비트는 이 기존의 MCC 유저들 아니면 이제 신규로 사용하는 MCC 멜로디라는 저기서 다운받는 그런 거고요. 아무튼 저희는 MP랩 하모니를 선택할 겁니다. 아무튼 하모니 설정을 하면 이렇게 떠요. 얘는 이제 컨텐츠 매니저예요. 여기 밑에 잘려 있는데 보면 뭐 부트로더 뭐 아까 말씀하신 RTC 말씀하셨죠? RTC 밑에 블라블라 여러 가지 있어요. 옵셔널 컨텐츠에 여러 가지 있어요. 그중을 체크하시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일단 디폴트는 처음에는 합니다. 디폴트로 피니시하면 베이직한 것만 다 다운로딩 받아져요.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그 폴더에 다운 받아집니다. 그리고 넥스트 그죠? 넥스트 여기다가 띡 넥스트 하면 여기 폴더에 이렇게 그 기본적인 게 다 다운이 받아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윈도우가 생성이 돼요. 예. 보면 이 프로젝트 그래픽하고 돼 있는데 완전 디폴트죠. 예. 디폴트로는 요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돼 있고 디폴트로 돼 있죠. 그래서 프로젝트 만들 때에 얘를 어떤 컴파일러 버전을 쓰고 어떤 디바이스 팩을 쓰고 뭐 어떤 버전의 CMCS 코텍스 저걸 쓰는지 그다음에 얘는 어떤 보드를 사용하느냐 얘는 디버거거든요. 디버거. 쌤의 그 안에 들어간 EDBG인데 아무튼간에 요거를 다 체크를 하세요. 이제 기본적인 클럭 세팅만 하고 제너레이션 하시면 돼요. 이제 클럭 여기 프로젝트 그래프에 가서 클럭 띡 하시면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그 윈도우가 떠요. 그랬을 때 얘가 아까 그거예요. 이 소스 클럭 중간에 제너럴 클럭 그다음에 얘는 이제 사용되는 클럭. 얘가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하실 거예요. 이게 뭐야? 근데 데이터 시트보다는 엄청 심플해요. 데이터 시트는 더 복잡하니까요. 예. 근데 이거를 요렇게 따라가면 되게 헷갈려요. 근데 반대로 따라가 보세요. 자, CPU가 있습니다. 얘는 디폴트잖아요. 12메가예요. 얘는 CPU 메인 클럭을 12메가로 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연결되어 있죠. 제너럴 클럭 제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그죠? 얘는 FDPLL 제로입니다. 요걸 쓴다는 거잖아요. 얘로 실렉션 한 거예요. FDPLL 제로. FTPL 제로가 어딨냐? 여기입니다. 네, 그죠? 이렇게 타고 들어가죠. 그죠? 여기에 12메가인데 얘를 보면 보실까요? 여기 이네임 돼 있어요. 제너럴 컵 2를 사용해서 120메가를 만든 거예요. 1메가헤르츠를 120메가로 증폭을 시킨 거죠. 제너럴 클럭 2. 그죠? 제너럴 클럭 2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그죠? 제너럴 클럭 2 되어 있죠? 얘는 보면 DFLL이죠. DFLL을 이용해서 DFLL을 해서 이렇게 보낸 겁니다. 48에서 얘를 1메가로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럼 DFLL이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48메가. 자, 이 48메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제품의 디폴트 소스 클럭이 DFLL 48메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DFL에 그 오픈 루프 모드로 DFL에 48메가 설정이 돼 있고 리셋되면 그걸 가지고 48메가가 나가서 48로 디바이드를 해서 1메가의 제너럴 클럭을 여기에 넣어 주고 1메가의 제너럴 클럭을 120에 먹싱을 해서 120메가헤르츠를 사용해서 CPU가 동작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처음 보면 '이게 뭐지?' 하시겠지만 쭉 따라가 보시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설정을 바꾼다 그러면 여기를 바꿀 때 얘를 뭐 만약에 120 메가 아니라 반 하프는 60 메가 쓰겠다. 그럼 60 메가 쓰려면 여기서부터 바꾸셔야겠죠. 여기 가야 되니까 여기서 60 메가를 돌리시면 되겠죠. 여기서 60을 디바이드를 하면 60으로 블라블라 해서 여기 60 메가가 되겠죠. 예, 선택적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RTC 클럭 똑같습니다. RTC 뜰 때 얘가 어떤 클럭을 쓰느냐. 얘는 그 OSC 600, 그 내부 클럭 1K죠. 1K 요거 사용하잖아요. 그죠? 얘를 갖다 다른 걸로 설정할 수도 있고 RTC 클럭 소스를 예, 이런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시트에 있는 걸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설정 통해서 생각보다 쉽게 클럭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클럭만 일단 만들어 하고 나서 제너레이션 해 볼게요. 그러면 제너레이션 컴플리트가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간혹 가다가 인터넷이 액세스가 불안할 경우 이럴 경우에 빌드에트 페일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 있기 때문에 다 해 놓고 나중에 뭐 드라이버 다 추가하고 이상하다 하지 마시고 저의 가이드는 그래요. 일단 제너레이션 디폴트 했을 때에 빌드업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빌드에서 문제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만들었죠. 이제 RTC를 추가해 볼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보시면 얘는 기본적인 저거예요. 그 클라우드 베이스에 있다고 보시면 다운 받아 놨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베이스를 예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 아니구나. 다운 받아 놓은 거. 아까 그러면은 그 폴더에 들어가 있는 기본이에요. RTC를 클릭을 하면 얘가 요렇게 추가가 돼요. 얘는 현재 프로젝트에 있는 페리페럴이에요. 요렇게 추가가 돼요. 그러면서 이거 클릭하면 요런 식으로 프로젝트 그래프에 요렇게 블럭이 됩니다. 예. 요걸 클릭하시면 요런 식으로 설정 창이 떠요. 예. 간단해요. 그냥 Alt 클릭하면 요거 플러스하면 프로젝트에 애드되고 애드된 상태에서 요거 클릭하면 설정 창이 떠요. 설정 창에서 필요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요 설정은 이따 아마 랩에서 이따 아마 어떻게 설정하는지 나올 거예요. 예. 그 클럭이잖아요. 그 클럭이니까 예, 프로젝트 그래프에서 클럭 탭을 딱 들어가요. 그럼 아까 그같이 이거는 좀 잘라 놓은 건데 아까 같이 클럭 소스들이 다 나오고 중간에 나오고 메인 클럭, 페리 클럭이든 이미지 상태로 나오겠죠. 아무튼 거기에는 요 부분을 보면 그 OSC ULP 1K가 있거든요. 이 32킬로 가지고 요렇게 요 플럭이 나가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스를 가지고 이용해서 RTC 클럭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요걸 바꾸려면 바꿀 수 있겠죠. 요걸 바꾸셔야 돼요. 요 RTC 같은 경우는 바꾸시고 아까 그 컨피그레이션 윈도우에서 얘를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컴페어 제로 인터럽트 이네이블 시키겠다. 얘는 32비트 카운터에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시키고 컴페어 제로 인터럽트 이네이블 시키겠다. 그래 놓고 디바이드는 1로 하고 컴페어 매치는 200으로 하겠다. 다음에 그 그 매칭이 돼서 인터럽트 들어가면 다시 카운터는 클리어 시키겠다. 뭐 이런 거예요. 아무튼 얘 같은 경우 보면 여기에 200이라는 게 계산해 보면 500ms네요. 500ms로 인터럽트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RTC 소스 클럭을 이용해서 500mm 간격으로 인터럽트가 땅땅땅땅 발생되는 그런 드라이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보다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툴을 추가해 볼게요. 이거는 이 보드에 대한 회로를 보려면 샘 에코 오아나 큐리오시티 나노보드를 치시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이제 이밸류에이션 키트 유저 가이드가 있어요. 이거 다운로드 땅 받으시면 이렇게 뜨고요. 그거 보시면 이제 카드 PB16, 17핀이 TX, RX 핀입니다. 네. 요거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걸 한번 캡처해 놓은 거고요. 자, UART는 어떻게 추가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요거가 기본적으로 시리얼 컴 5입니다. 보시면 데이터 시트 나오는데 5거든요. 그러면
시리얼 컴 5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시리얼 컴 5를 추가를 해요. 추가를 하면 일로 쑥 들어가겠죠. 그리고 거기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그래프가 되겠죠. 이걸 클릭을 하면 이런 옆으로 그 컨피그레이션 옵션이 떠요. 컨피그레이션 옵션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얘 유사트로 쓸 거다. 체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TX만 할 거다. 그럼 TX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 보레이트 얼마 할 거냐? 115,200 쓰겠다. 그다음에 패드를 얘 같은 경우 아까 패드 1을 RX로 하고 패드 0을 TX로 하겠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핀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야 돼요. UART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UART 그 핀을 그 페리페럴로 쓰겠다는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핀 거기에 들어가면 이런 게 나거든요. 핀 모드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이게 PB1617이었죠. 예. 이게 PB1617일 거예요. 이게 PB16이네요. 17 써 있으니까. PB16 핀을 패드 저로에서 사용하겠다는 걸 클릭 딱 해주시면 원래 이게 하늘 색깔이었었거든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색깔이 활성화돼요. 이 핀이 활성화돼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얘를 DMA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 UART로 쓸 때 한 바이트 한 바이트 보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열 몇 바이트를 딱 보낸다 그러면 걔를 설정해서 한 파켓에 샌딩을 하면 쫙 나가게 설정하기 위해서 DMA를 쓸 겁니다. 액세스되면 바로 그만큼 쭉 나가 버리게. 그래서 DMA 컨트롤 사용합니다. DMA 트랜스미트를 체크하고 DMA 이네이블 시키고 얘는 뭐 원비트에서 인크리스 어드레스에서 에브리 트랜스미트 할 때마다 계속 추가되는 이런 걸 인크리스 어드레스 모드 사용하고요. 픽스 어드레스 모드랑 뭐 8비트 버스 트랜스퍼 원바이트씩 날아가는 거죠. 싱글 원비트 요게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세한 건 이건 데이터 시트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기본적인 설정을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UART는 기본적인 설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포트로 설정하고 DMA를 보내서 원하는 만큼 샌딩하면 그대로 다 나가게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네, 얘 같은 경우 이제 스위치를 쓸 거거든요. 스위치랑 LED에 대해 설정을 할 거예요. 얘 회로 그 보드의 회로를 보면 스위치는 PA15고 LED는 PA14입니다. 예. 그래서 PA15, 14가 있겠죠. 요거는 데이터 시트 내용이고 자, 스위치는 인터럽트는 어떻게 추가하느냐? EIC가 인터럽트예요. 익스터널 인터럽트 뭐 들어올런가? 아무튼 EIC거든요. 그걸 클릭을 하시면 쭉 추가가 돼요. 거기 또 체크하시면 이런 식으로 뜨겠죠. 예? 여기 EIC를 체크하면 이런 식으로 컨피그레이션 옵션 창이 떠요. 얘 또한 똑같아요. 인터럽트 15 EIC를 이네이블 시키고 얘를 엣지 디텍션 하겠다. 근데 라이징 엣지 올라오는 엣지에서 디텍션 하겠다. 그러니까 채터링이 있을 수 있으니 디바운스를 이네이블 시키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기본적인 드라이버가 다 만들어져요. 네.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쉽게 코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핀을 또 이제 핀 컨피그레이션에서 그걸 인터럽트로 쓰기 위해서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핀 컨피그레이션에서 이렇게 인터럽트 15 네, 설정해 주고 하면 돼요. 걔는 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GPIO LED죠, LED. LED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같이 그 핀 컨피그레이션 들어가면 이렇게 있죠. 네, 핀 세팅 모드. 그래서 PA14번 핀 얘를 갖다 LED 재료로 해서 아웃풋으로 하이를 일단 만들어 놓겠다. 네, 디폴트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이거 액티브 로우거든요. 보시면 LED잖아요. 여기가 하이니까 액티브 로우가 되겠죠. 아무튼간. 그래서 네이밍을 LED 제로로 만들어요.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코드 보시면 이게 LED 제로 언더바 뭐 클리어 언더바 토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아무튼 네이밍을 만드시면 돼요. 나중에 뭐 센서 이름 바꾸겠다고 하면 뭐 자기 특별한 이름을 써놓으면 나중에 그냥 거기에 맞춰서 코드가 생성되죠. 아무튼 그리고 이제 코드 보시면 main.c가 보통 디폴트잖아요. 근데 main.c가 아니라 뭐 다른 이름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main. 언더바 에코 1점 이렇게 쓰면 이것.c 파일이 발송됩니다. 요 그냥 옵셔널한 거고요. 그리고 제너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드가 생성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메인 언더바 에코 1.c 있겠죠. 이게 메인 코드고요. 그리고
아까 추가했던 뭐 DMA, EIC, MB, 그다음에 포트, RTC, 시리얼컴들이 다 드라이버가 추가가 돼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거기에 들어간 예제들이 있으니까 걔를 API라고 생각하시고 그 펑션을 갖다가 메인에서 쓰시면 됩니다. 이게 빌드 한번 해 보시면 돼요. 빌드를 하면 네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쭉 보여 드릴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자, 이 프로젝트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게 np랩 xid 프로젝트잖아요. 여기에서 뉴 프로젝트로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뜨죠? 네. 하모니 프로젝트 체크를 합니다. 네. 얘는 프레임 패스예요. 보여드릴까요? 패스가 이렇습니다. 지금 맞죠? 이 패스. 요 패스입니다. 보시면 다양한 예제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제들 뭐 어플리케이션 제가 다운받은 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예. 여기에 나중에 다운받아도 됐고 지금 돼 있는 것도 여기 돼 있으면 됩니다. 이걸 이것저것 쓰지 마시고 하모니 쓰시게 되면 거기 하나를 세팅해 놓고 계속 거기에 다운받으시면 돼요. 만드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케이션이에요. 저 같은 경우 어디 할 거냐면 여기에 트레이닝에 이거 DV를 하나 만들 거예요. 아이고 여기서 하나 만들 거거든요. 네. 여기다 쓸 겁니다. 네. 여기다 쓸 거고요. 프로젝트는 뭐라고 할 거냐면요.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할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가 샘 에코 5 하나 C 나노라고 쓸 거예요. 네. 그다음에 요건 뭐 동일하게 할 거고 이렇게 한번 만들 겁니다. 동일하게. 그럼 디폴트가 뜨죠. 얘를 뭐 바꾸셔도 돼요. 바꾸셔도 되는데 그래서 얘는 그냥 디폴트로 할 거고요. 저희가 쓰는 게 AT SAM 에코 5 하나 J20A입니다. 또 보드에 들어가 있는 게 예, 여기 쓸 겁니다. SAM 에코 5 하나 J20A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만듭니다. 인터넷에 따라 좀 달라요. 인터넷망이 좀 빠르신 분은 금방 될 것이고 다운로딩 되는 게 좀 다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맞죠? 네, 말씀드린 대로 여기 다양하게 있어요. 블라블라. RTC가 있나 볼까요? 여기 있네요. embed OS. embed OS라는 게 있네요. embed OS, 아니, RTOS인데. embed RTOS. embed OS라 했나? RTOS 개념으로 한 두 개 올라와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Azure RTOS 솔루션이라고 있네요. FreeRTOS, 뭐 여기 보면 아마존 FreeRTOS 이거 와이어리스 관련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필요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사용해 쓰시면 됩니다. 예, 그럼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아무튼 이거 현재분을 말씀드린 거고. 일단 여기서는 이거 피니시 할게요. 예. 예제에서는. 나중에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지금 로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디폴트로 이런 게 됐고 제가 순서대로 해볼게요. 아까.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프로젝트 탭에서 얘를 프로퍼티를 어떤 걸 할 거냐. 컴파일러 버전하고 그 툴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보시면 저는 이 툴을 사용할 거거든요. 에코 이 툴. 그다음에 컴파일러는 4.3 x 컴파일러. 그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쓸 겁니다. 최신 버전으로 다 쓸 겁니다. 이거 어플라이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클럭 쪽만 볼게요. 아까 이렇게 보시면 요 프로젝트 그래프가 계속 떠요. 여기에서 모든 걸 쓸 수가 있어요. 페리페럴 애드하면 여기에 뜨고 그다음에 플러그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런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게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클럭 갔었죠. 클럭 부분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아까 쭉 말씀드렸던 거예요. 얘가 볼까요? 이런 식으로 CPU는 120 메가인데
얘가 DFLL 제로, 그죠? 요걸 사용해서 나누 디바이드 안 하고 그냥 바이패스 s 를 가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FDPLL 제로. 그러니까 요렇게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얘가 지금 G클럭2가 1메가인데 얘를 120 곱해서 1로 간 거예요. 그 G클럭2가 어디 있느냐? G클럭2는 여기 있습니다. G클럭2. 그죠? 이게 다 가고 얘는 DFLL을 베이스로 수술한 거예요. DFLL이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43메가인 DFLL 소스를 가지고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얘를 48로 나눠서 얘를 1메가 만들고 1메가를 120배 해서 쭉 가서 이렇게 120메가 클럭을 만든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걸 60메가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를 60메가 바꾸시면 되죠. 61메가네요. 아무튼 이거 오토 캘리브레이션 바꾸셔야 돼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쓸 게 아니거든요. 아까 120이었나요? 였나? 네. 이런 식으로 디폴트 바꾸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얘는 설정하시고 나서 여기에서 제너레이션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창이 뜨고요. 제너레이트 컴플리트 떴죠? 그럼 여기서 생성이 된 거고 프로젝트 탭에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디폴트 코드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빌드를 해볼까요? 빌드를 해보시면 정상적으로 빌드가 됐죠. 네, 석시스 빌드. 그럼 완전 디폴트 프로젝트가 생성이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했었냐? 아까 RTC를 추가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게 다운받아져 있는 아까 그 폴더에 다운받아져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모니에서 페리퍼럴에 가서 RTC 있죠? RTC예요. 지금 얘 원래 현재 포드에는 페리퍼럴이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를 추가 딱 해요. 그러면 여기 추가되죠. 현재 프로젝트에 RTC가 추가가 된 거예요. RTC 클릭해 볼까요? 프로젝트 그래프에 가야 되는 거예요. RTC 클릭해 보면 요게 들어가 있죠. 그죠? 요게 추가가 된 거예요. 아까 없었거든요. 클럭을 클릭하면 자, 오른쪽에 컨피그레이션 돔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이걸 설정할 수 있는 게 떠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서 얘를 compare 제로 interrupt enable을 시키고요. 다음에 얘를 200 컴페어블 200이 아까 0.5초라고 그랬죠? 그리고 컴페어 매치 다 되고 나면 인터럽트 다 되고 나면 카운트 클리어 시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설정합니다. 32비트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해서 해주면 돼요. 그래서 32비트에 인터럽트 이네이블 시키는데 얘를 컴페어 제로 인터럽트 이네이블 시키고 디바이드는 1로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리스 아까 그 컴페어 밸류를 200 0x200이죠. 그렇게 해놓으면 얘가 0.5초에 저걸 세팅한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되신 거예요. RTC는 추가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할 게 뭐냐? 아까 뭐 장표 여러 개 말씀드렸는데 이제 시리얼 컴을 추가를 할 거예요. 볼까요? 시리얼 컴. UART죠, 여기서는. 쭉 보시면 시리얼 컴 있죠? 시리얼 컴 5 이겁니다. 얘를 추가를 할 거예요. 추가하시면 보는 바와 같이 여기 추가되죠. 얘가 소스 말씀드렸죠? 이거에 시리얼 컴 5가 추가가 됩니다. 그죠? 시리얼 컴 5가 추가가 되면 얘를 잠시만요. 일단 얘 설정을 바꿀게요. 보시면 얘를 시리얼 컴은 TX만 할 거예요. 얘 일단 UART 모드 쓸 거고요. 이 시리얼 컴을 TX만 쓸 거고 보로이트는 11만 5,200 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패드 1을 RX, 패드 제로를 TX를 쓸 거예요. 네? 이렇게 설정해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얘 시리얼 컴
5를 애드를 하고 보레이트 어떻게 설정한 건지 유아트 쓸 건지 뭐 이렇게 설정하고 나서 여기에서 핀 컨피그레이션에 들어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핀 다이어그램에 가서 아니 그러니까 핀 테이블이나 거기에서 시리얼 컴 5를 갈게요. 시리얼 컴 5 어디 여기 있죠. 이거에 그 핀이 아까 PB16이었네요. PB16. PB16에 얘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PB16핀을 TX핀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패드 제로. 여기 패드 제로. 네.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얘를 가서 DMA도 연결시킬 거예요. DMA를 사용합니다. DMA를 하는 거는 일단 UART를 한 바이트 한 바이트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방에 쭈르륵 쭈르륵 보내고자 하는 포인트가 커요. 네. 애드 채널을 해볼게요. 그리고 소스 클럭은 뭐냐? 시리얼컴 5 TX. 아까 시리얼컴 5를 그 UART를 보낸다고 했죠? 네. 그거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얘는 기본 디폴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1비트를 DMA를 비트가 1바이트가 되겠죠. 여기서는 보내고 그다음에 보낼 때마다 어드레스가 해서 자동적으로 카운트 보내게 만드는 거고요. 픽스 어드레스 모드에 8비트, 아니 8비트, 그러니까 1바이트 트랜스퍼 보내는 거예요. 싱글로 하고 뭐 1비트 보내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서 세팅을 하시면 돼요. 이건 자세한 건 저거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시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추가가 된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면 UART 시리얼 컴 5를 TX에서 1바이트 보내는 거를 설정한 거예요. DMA로 보내는 걸. 이거 닫으셔도 돼요. 네. 그럼 설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 외부 인터럽트 이네이블 왜 시킬 거예요. 외부 인터럽트 이네이블 어떻게 시키느냐. 여기 보면 EIC라고 있을 거예요. EIC. 외부 인터럽트입니다. EIC를 추가를 딱 해요. 그러면 외부 인터럽트가 드라이버가 추가가 됐죠. 그죠? 이걸 체크해 볼게요. 체크하면 이렇게 설정장이 뜹니다. 여기는 외부 인터럽트 5예요. 이거 제가 정하니까 데이터 시트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예? 걔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얘가 얘를 인터럽트는 이네이블 시키고요. 엣지가 디텍션 됐을 때 인터럽트 핸들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거고요. 엣지 디텍션이고 그다음에 얘를 라이징 엣지로 디텍션 할 거예요. 위로 올라갈 때 디텍션하고 채터링 이네이블 시키고 리바운스 이네이블 시키고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러면 됐고요. 이제 뭐를 하느냐 핀에서 얘가 인터럽트로 했으니까 이 핀을 인터럽트가 되게 핀 설정을 또 해주셔야 돼요. 핀 세팅. 얘가 PA15였죠. PA15핀. PA15 여기 있다. 얘를 인터럽트 이네이블 이렇게. 그리고 얘는 풀업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외부 인터럽트 15번 핀을 풀업 이네이블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준 겁니다. 여기까지 인터럽트 이네이블 세팅은 끝났어요. 그 외부 인터럽트죠. 다음에 GPIO 할 거예요. 다음에 PA14분 어딘가요? PA14. PA14가 LED거든요. PA14 여기 있네요. 예, 바로 위에 있네요. 얘를 GPIO를 쓸 거예요. 그리고 얘를 내가 이름을 LED 제로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나중에 코드상에 LED 제로라고 떠요. 그다음에 얘를 LED니까 아웃이죠. 아웃에 이게 액티브 하이로 해놨을 거예요. 액티브 로우죠. 그러니까 디폴트는 하이로 설정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이 코드상에 제너레이트 메인 컬러에서 얘를 보면 그건 선택적이에요. main.c로 보통 만들어지는데 얘를 이 랩에서는 그냥 메인 언더바 에코 51라고 하네요. 아무튼 에코 51라고 치면 251라고 치면 나중에 이제 메인 251.c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 했고요. 이제 제너레이션을 합니다. 레이저 버튼 제너레이션 합니다. 당연히 인터넷은 돼 있어야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제너레이션 코드가 컴퓨터가 돼 있죠. 뭐 뜨기 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럼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추가했던 게 쭉 다 돼 있죠. 추가했던 게 다 돼 있고요.
들어가 보시면 뭐 어떻게 되는지 코드 보셔도 돼요, 나중에. 지금 뭐 그리고 여기서 한번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빌드하면 문제없이 빌드 석세스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나중에 쭉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main.c 파일은 완전 심플하게 돼 있어요.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init에는 저희가 추가했던 것들이 다 init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DMA도 시리얼컴도 외부 인터럽트도 RTC도 이니셜라이즈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니셜화 돼 있고 그 다음에 동작하는 것만 추가를 하시면 돼요. 변수 추가한다거나 이런 것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랩이라기보다는 뭐 다음 순서인데 코드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코드 추가하는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는 원래는 다 타이핑을 쳐야 되거든요. 뭐 타이핑 치는 것만 한 10분, 20분 걸릴 텐데 그렇게 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인 것 같고요. 예, 기본적인 코드 몇 개 추가해서 동작 사는 거 하나 보는 거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일단 저희가 코드를 생성했잖아요. 코드를 생성했으면 이제 그거에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이 main.c 파일에 애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외부 인터럽트 핸들러, 그다음에 RTC 핸들러, 그다음에 DMA 핸들러 이 세 가지를 추가를 할 겁니다. 예.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디파인은 저기 돼 있어요. 그 아까 추가인 코드 돼 있는데 거기에 어떤 동작을 쓸 건지 변수를 디파인하고 변수 넣고 하는 것들은 코딩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를 메인 쪽에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보면 이제 메인에서 시스템 이닛으로 이제 그 기본적인 건 다 RTC든 뭐든 다 이닛이 다 돼 있거든요. 제너레이션 하면. 이제 거기에다 별도로 이제 콜백을 디파인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DMA 콜백, 그다음에 외부 인터럽트 콜백, 그다음에 RTC 뭐 타이머 콜백 이런 정도 디파인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스프린트에서 이제 버퍼 여기에다가 그 버퍼에다 이 값을 써주는 이런 기능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UART로는 UX, TX 버퍼 요걸 그대로 뿌려줄 거예요. 그러면 DMA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 바이트 두 바이트 안에 쭉 뿌려줄 때까지 DMA로 연동해서 쭉 한 방에 나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RTC는 이네 뭐 스타트 시켜주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이 메인 코드는 그래요. 얘 같은 경우 이제 RTC가 다 컴플리트 됐거나 아니면 UART가 컴플리트 됐을 때 여기 들어와서 네. 그 뭐냐 RTC가 쭉 아니 거나가 아니라 RTC가 얼마 주기게 돼 있죠. RTC가 5초 아마 5초 0.5초 단위로 500ml 단위로 될 거예요. 0.5초 단위로 얘는 들어올 거고 0.5초 단위로 오다가 UART가 다 컴플리트 됐으면 여기 들어와서 뭐 LED는 그냥 보여주는 거고 DMA로 해서 요 TX 버퍼, 요 TX 버퍼를 한번 쫙 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런 용도고 얘는 타이머 배수로 해서 얼마 주기로 얘가 세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얼마 주기 500ml 주기냐, 뭐 1초 주기냐, 얘는 스위치에 눌리는 거에 따라서 설정하는 이런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 뭐 요건 나중에 코드 분석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그 뭐냐 RTC 피어리드 관련된 디파인 예. 그런 것들을 디파인 해주시고 변수 디파인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동작해 보시면 되는 건데요.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동작하시면 나중에 이 보드에다가 프로그램 하고 나서 동작시키시면 돼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연결하고서 프로그램 컴플리트 하고 나서 동작상을 보시면 돼요. 그 동작상을 보시면 나중에 데이터 비주얼라이즈 통해서 UART로 데이터를 또 읽어내면 이런 식으로 500ml 자이로 LED를 초고시키는 거, 그다음에 1초 단위로 초고시키는 거, 2초 단위로 초고시키는 예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 UART로도 데이터를 보내주고, 그다음에 LED 동작도 시켜주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 디버깅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뭐 코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지만 여기 디버깅에서 프로그램도 할 수 있지만 디버깅 통해서 디버깅하면 이렇게 로딩된 상태 이렇게 뜰 거예요. 근데 내가 요 포인트에 딱 브레이크를 걸어 놓고 얘 스테이터스를 확인해 보겠다. 얘가 지금 뭔 스테이터스인지 확인하려면 브레이크 걸어 놓고 런을 시켜 놓으면 그리고 나서 내가 근데 그 값을 또 확인해 보려면 그 값을 new watch로 해서 add 시키면 그런 변수가 나옵니다. 예.
예. 요 변수가 0이냐 1이냐 이 값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동작하면서 버튼을 누르면 그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뜨게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메인 코드라 그랬죠. 메인 코드 안에 코딩을 넣을 거예요. 근데 요걸 제가 다 일일이 타이핑을 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고요. 아마 제가 이 코드를 드렸을 거예요. 아마 여기 RTC 저거 메일 보내드리면서 요 코드를 보내드렸거든요. 요거 이런 식의 코드가 있어요. 가이드를 보시면 이제 이벤트 핸들러에 대한 거를 일단 복사를 할 거예요. 다 타이핑 치긴 쳐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네, 이런 식으로 메인 위에다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예, 메인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외부 인터럽트 핸들러, RTC 이벤트 핸들러, UART DMA 핸들러, 예, 그걸 설정하고 거기에서 예, 플래그 설정하고 뭐 이렇게 블라블라 이제 액션을 취하죠. 그다음에 DMA 콜백 세팅하고 외부 인터럽트 콜백 세팅하고 RTC 타이머 콜백 세팅하고 s프린트에서 요거 값을 여기 읽은 값을 여기다가 UART 버퍼에다 집어넣는 이런 액션을 수행을 할 거예요. 이게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이 while문 안에 예,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거예요. 변수 지금 에러가 뜨는데 변수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 디파인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에다 디파인을 하겠죠. 변수들 지금 그냥 다 복사를 할게요. 어차피 여기다 그냥 다 복사를 할게요. 사용한 변수들입니다. 요거는 뭐 똑같은 거고요. 네. 얘는 뭐 밀색 디파인 블라블라 있고 밑에서 사용하는 변수들 그리고 버퍼 디파인 했습니다. 이렇게 디파인 했습니다. 이 코드 내용은 워낙 심플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분석하고 싶은 분 분석하셔도 되는데 큰 의미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 예제고요. 여기서 한번 빌드를 해볼게요. 네, 빌드가 됐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면 프로퍼티에 다 등록돼 있죠. 얘 저기 보드 지금 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미 보드 연결해 놨어요.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드 연결해 놓은 거거든요. 예, 요 보드가 지금 요 보드에 있는 이 큐리오시티 나노 EDBG가 여기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얘를 통해서 얘를 프로그램 하는 겁니다. 아무튼간 어플라이 하고 여기 이게 프로그램이거든요.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럼 쭉 보시면 이레이즈 하고 네,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작 보면 코드 볼까요? 얘는 지금 네, 키가 눌렀을 때에 따라서 키가 눌렀을 때에 따라서 500ml냐 1초냐 주기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 유아트를 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여드리려면 이거의 데이터 비주얼라이저거든요. 이게 잠시만요. 이거를 데이터 비주얼라이저를
네, 데이터 비주얼라이즈를 오레이트를 115,200으로 해서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죠. 이거 데이터 비주얼이 아니고 다른 유아트 툴을 쓰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500mm 뜨죠? 버튼을 눌러볼까요? 그럼 1초 주기로 동작이 되죠. 눌러보면 다시 500mm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가 제대로 프로그램이 된 거고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 자, 이제 이거를 디버깅으로 해볼까요? 얘는 이제 동작되는 거고, 얘들 디버깅 한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디버깅이 있어요. 프로그램 디버깅 요거 클릭을 하시면 잘못했네요. 여기 있네요. 잘못 눌렀네요. 네. 그게 아니라 저겁니다. 예. 요겁니다. 요거 디버깅. 예. 아, 러닝이라고 뜨죠? 이게 보시면 메뉴가 있거든요. 이건 리셋, 이건 멈추는 거. 예. 그러면 메인에 들어가게 돼요. 리셋하면 이게 실행, 이거 아예 나가는 거. 여기서는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버튼 눌렀을 때에 여기 클릭하시면 이게 브레이크 포인트가 생겨요. 이게 브레이크 포인트거든요. 얘 값을 읽어볼 거예요. 클릭하시고 오른쪽 누르시면 듀 와치 그렇게 해서 OK 누르시면 그런 식으로 떠요. 이건 제가 아까 했던 거라서 이건 하나 날리고 그런 식으로 뜨거든요. 요게 실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0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고 멈춥니다. 네, 지금 0이고요. 0단계 요겁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시키고 버튼 눌러볼게요.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1로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요 값을 디버깅 할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 포인트 사용해서 요 값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팁 하나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서 혹시나 엠피리 백사이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요런 게 있어요. 리셋 윈도우라는 게 있어요. 요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엠피리 백사이드 쓰다 보면 그 버전 체크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얘가 이제 MCC 버전이 얼마냐, 코어 버전이 얼마냐, 컴파일러 그다음에 뭐 XC 컴파일러 버전 얼마냐, 그다음에 여기에 사용하는 CS2 디바이스 팩이 뭘 썼는지 이 프로젝트 상에서 이런 것들 정보를 알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두 가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또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기 보시면 잠시만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정신이 없네요. 일단 볼까요? 이게 사용하다 보면 막 뒤죽박죽 될 때 있어요. 막 얘를 여기 놓고 뭐 예를 들어서 복잡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할래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멘붕 올 때 있거든요. 보시면 이거 다시 원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 윈도우에 가시면 리셋 윈도우가 있어요. 여기 가시면 다시 깔끔하게 디폴트 컨디션으로 바꿔줍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네. 네. 디폴트 바꿔주고 요게 하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버전 체크하는 거 같은 경우는 볼까요? 음, 이게 이렇게 버전 확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컨피그 소스에 컨피그에 볼트에 이게 매니페스트라고 하는데 요거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시면
그렇게 내가 사용한 부분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윈도우 뭐 얘 MCC는 이 버전 썼고 코어 버전 이거 썼고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누구한테 받았어. 만약에 그게 하모니 버전으로 돼 있다 그러면 요런 요거 보시면 얘가 어떤 버전 어떤 것을 썼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요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요거 나중에 요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관련된 툴 요런 해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 자료도 있으니까 요거 아마 제가 드린 자료에 있을 거예요. 이거 다 그 자료가 예 약간 수정된 버전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